번외기나 가을 추동 같은 거 나가요. 아, 나가요? 네, 나가게 되게 되면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귀 꽁꽁 닫아매고 해요. 난 남자가 뭐 바른다라는 게 나는 상식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걸른 거 보게 되면 딱 기분 나빠요. 아삭아삭 요래 그래요. 일로 와봐요. 팔이 다르네, 팔. 허정혜 씨 나와주세요. 야 너무 예뻐. 야, 결혼이 경찰을 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시 보안서 감찰과에서 범죄자들을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죄를 따지던 평양경찰서 감찰과 중위 호종혜라고 합니다. 오, 목소리도 멋있어. 너무 신기하다. 오늘 평양 경찰들만 알고 있는 이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자 이만갑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김옥빈 씨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김옥빈. 씨. 맞아. 있지. 김옥빈 씨. 근데 내가 봤던 그 경찰 중에서는 이분이 진짜 너무 카리스마 쩔어. 그게 무서움이 확 오는 것 같아. 아까 왜 격리하는데 혼자 소리 질러요? 너무 무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무서워. 엄마, 너무 무서워.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초반이라서 호정희 씨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송희 씨 여기 북한입니다. 자 보안원이 하지마. 갑자기 갑니다. 하지마, 나 무서워. 너 일로 좀 와. 너 일로 좀 와. 너 일리 좀 와. 자, 지금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너 거기서 뭐 하는데? 너 거기서 뭐 하는데? 어떡해. 너 거기서 뭐 하는데? 어떡해. 안 일어날 거야?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일로 따라와. 일로 따라와. 내가 뭘 잘못해서 따라오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북한에서 이런 그 여자 그 감찰관라면 세상의 최고의 악질이거든요. 세상의 최고의 악질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저 당해봐서 알아요. 선선하게 쓰다 들켰거든요. 근데 여경찰이 딱 와가지고 손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댔더니 각자를 막 때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호정희 씨도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보안은 어떤 이미지인지는 아시죠? 당연히 알고 있죠. 예. 자 오늘 첫 인사부터 뭐 포스가 남다르신데 완전. 평양에서 보안원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북한에는 경찰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교통과, 수사과, 감찰과, 예심과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찰과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문건을 작성하는 이 사람이 흉이 과하다면 예심과로 보내주고 경하다면 이제 교양을 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죽이냐 살리냐를 결정짓는. 와. 아니 궁금한 게요. 한국에서는 경찰을 하려면은 우리 탈북민 중에 예비 경찰 1호 우리 위력 씨처럼 어디 경찰 관련 학원을 다니거나 그래서 시험을 치른 다음에 경찰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경찰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되는지.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체 검사, 출신 성분 그리고 자기 학력 이거를 다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입대 신청서라는 걸 내서 거기서 합격 통지서가 나와야 보안소에 입대를 할 수 있어요. 단계가 되게 많네. 그래서 저는 국방체육단에서 이제 그 무선 탐색 선수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중2로 제가 제대를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와서 직업을 잡아야 되는데 작은 어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보안성 국장이었어요. 와.
최고다 최고. 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래서 보안소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원이 되려면 이렇게 신체 조건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까? 네, 당연히 받죠.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이제 교통보안원인 경우에는 키는 165 이상이 돼야 되고요. 여자로서는. 그리고 남자는 제일 작으면 167, 대부분이 170 이상으로 들어가는 데가 교통과입니다. 만만치 않아. 교통보안원인 경우에는 학생 때부터 육과라는 거를 이제 계속 와서 뻗고 있어요. 국가가 아니라? 예, 육과, 당육과. 예, 육과라고 있는데 네, 교통과에 있는 그 여자들은 너무 이뻐서 그러면 사고 나지 않아요? 너무 이쁘면? 글쎄요. 사고는 본인이 알아서 뭐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북한의 대부분이 다 개인 차가 있는 게 아니고 기국자 제일교포 혹은 제중동포, 용화배우도 있고 그리고 1호 배우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사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이제 혹 지나가다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하는 거예요. 거봐,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일부러. 이쁘나. 네, 너무 이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어서 아, 일부러.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야. 나 같으면 그러지. 경찰이 거기서 막 이러면 나한테 그런 줄 알고. 야, 그럴 수 있겠네. 제가 아는 그 친구들도 단속을 하고 이제 단속자 그 담당자가 누구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름을 알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이분은 오늘 근무 시간이 몇 시인지를 물어보고 이제 그 시간이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 하면 오늘 휴식인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와서 이제 서로 연애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건 거죠. 그럼 여성 교통경찰, 교통경찰은 안 해보셨어요? 실습까지 다 거쳤는데 제가 선택한 길은 그냥 감찰과에 그런 일을 맡아서 하려고 선택을 했어요. 이게 말투가 이렇게 순실형이랑 현주랑 다르다. 순실형이랑 현주랑 다르다. 완전 달라요. 뭔가 다르다. 우리 말투가 어쩌다 그럽니까? 얼마나 여성스럽습니까? 주체의 말인데 왜 그러십니까? 저분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평양이라는 외국에서 왔구나. 너무 달라. 아니, 민희 씨 옆에서 떨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뭔가 되게 묵직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위험 있어요, 위험. 거짓말 못할 것 같아. 군인 아무 얘기도 못하네. 저는 그 보안은 처음에 아무도 안 무섭고요, 군대니까. 그렇지. 그리고 보안은 군대를 단속을 못해. 양강도는 또 더구나 더 하고. 그렇지. 저는 경찰하면 무서울 리도 없고요. 보안원이 만약에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농감택이 네 20분쯤 군대 나열지 너. 네 20분쯤 군대 나열지 너. 오라는 말 못해요. 니즈 무직 보자겠네. 오라는 말 못하고 당시 혹시 우리 누나랑 가다가 보안원한테 뭐 뺏겼잖아. 돈 뺏기면 보안원에 집 가. 그러면 야, 그거 달라고 이러면은 잘못했어요. 잘 모르고 그랬어요. 하고 다시 돌려줘. 보는 사실입니까? 네, 지방에는 그렇게 하는데 평양에는 뭐 친척이 뭘 뺏겼다고 해서 동생이 군대가 나서는 건 없지만은 지방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무법천지예요, 지방은. 일단은 북한 보안원이라는 건 일단은 주민들이 안전보다도 감시를 더 하는 이런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좀 있고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리고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간부는 당당하게 등쳐먹고 보안원은 보란 듯이 등쳐먹는다. 그래요. 보이지도 그래서 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보안원의 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배급을 주지 않는데 내가 살아 있다는 자체가 나는 이미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삐딱선을 타가지고 날 활 그냥 버려버리면 내 와가지고 쫙 날라나요.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USB 경찰보다도 더 세요 이제. 완전히 USB 경찰보다도 더 세요 이제. USB? USB? 아니, 잘못 말했어. 뭘 잘못 말한 거야? 미국 경찰 같다 그런 거예요. USA. USA인데
이동식 경찰. 이동식 경찰. 이동식 경찰. 정혜 씨 이렇게 진짜 보안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일부러 단속한 적 솔직히 있어요? 저도 이자 네.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장사꾼도 단속해서 쩍하 먹어도 받고 어쩔 수가 없어. 맞아. 그리고 아니 평양 이제 보안원도 그래. 자그마한 그런 저도 뇌물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저희는 구역보안소가 아니고 시보안소거든요. 세다. 세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몇 개 구가 있듯이 평양시에도 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보안소가 아니고 시보안소다 나니까 이제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 피하니까. 떳떳한 사람은 보안원이 앞에서 어든 말든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긴장하는 사람들. 매난이 눈을 피하려고 그러고 아니 우리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막 갑자기 경찰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사람도 있어요. 없어서 이렇게 마주 스쳐 지나가도 될 길을 어머 건너길을 건너서 막 저쪽으로 가려고. 그게 보이지. 그게 보이지. 저는 따라가서 단속을 하죠. 와 이게 그냥 얼었어요 저희 네 사람은. 그냥. 한기가 느껴져서 무서워서. 저 어렸을 때 무단횡단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 잡아가려는데 말리질 못하겠더라고. 아니 제가 그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남조선 드라마 CD 이렇게 훔쳐가지고 바지에다 이렇게 훔쳐서 가다가 내 보이부 그 보안원이 앞에서 2명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딱 굳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걸 가운데로 갈라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지 아니면 강내밭으로 들어가서 강내밭을 애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얼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오시더니 너 왜 이렇게 눈동자가 갈 길을 잃었나? 그래 누가 봐도 잘못했지. 야 누가 봐도 보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래. 근데 평양에서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평양에서도 상상이 안 되는데 강력 범죄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하나요? 예, 이게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에도 있다시피 북한에도 이제 그 저폭 두목이라는 게 있어요. 조폭이 있어요? 망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향에서는. 망나니. 살벌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서워하는 건 둘째고 이 사람 뒤에는 고한 그런 사람들이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그게 보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마당에 그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뺏어서 안 주게 되면 막 때리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깡패네. 그 상인 하나가 이제 돈을 자기한테 언제까지 갖다 달라 했는데 돈을 안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안 가져다 주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녁에 시장이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목욕탕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목욕탕도 저녁 9시까지만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문을 닫거든요. 근데 저폭 두목이다 나니까 목욕탕 관리원한테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예,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무작정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틀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간 파열로 해서 얼마나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 치료해서 나쁜 병원에서 이렇게 사망했는데 네. 살인 사건이다 나니까 이제 보안소에서 이거를 수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이부가 나서서 이거를 못하게끔 막아서는 거예요. 보이부라는 건 더 위 상급. 네. 보이부하고 보안소는 달라요. 적이거든요. 라이벌. 보안성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찰청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그렇죠. 행안부죠. 보위부는 이제 우리 국정원하고 비슷하지만 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막 반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 목적으로 색출해서 처벌하는 기관인데 당이라는 게 그 위에 있어요. 네. 해가지고 보안성도 또 보위부의 그런 무분별한 그 감시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장인의 계통으로 노동당 쪽으로 보고를 하면 이제 노동당에서 이제 그것을 그 확인하고 보위부를 또 비리자로 찍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러네요. 그 체계가 있죠.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청사를 당했어요. 총살. 예. 지금 뭐 시작이 이 정도니까 오늘 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평양에서 보안을 했던 허정희 씨가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털어놔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정혜 씨는 그 범죄자가 조사서에 적었던 이 문장이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네모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질 수 없대요, 그 말이. 자,
탈북 브로커에서 행복했습니다. 탈북 브로커의 회사에 모셨습니다. 자, 용명. 아깝다.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와서 행복했습니다. 해설을 끝내줘야지. 밀수에서 행복했습니다. 밀수에서 행복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 피의자인 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탈북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맞네. 두만강 건너 그거 짧게 행복했어. 말했어야지. 나도 탈북 브로커. 아니 근데 탈북자가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 이만갑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인데 탈북해서 행복했다는 건 예, 그렇지. 평양경찰 앞에서 이런 말 한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는 2002년도였어요. 평양에서 탈북자라는 그런 거는 우물다 못해 말도 들어도 못 반 그때였는데 저 11살 때인데. 예, 중국에 탈북했던 여자가 지금 시 보안소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자가 대체 어디런 여자인지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담이 있고 힘이 있는 집의 여자였으면 이런 단어를 소슴없이 진짜 요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써도 진짜 살지 말지인데 거기다 대고 중국에서 사는 생활 그게 진짜 행복했다고 쓴 아니, 이게 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여자를 이제 조사하러 내려갔는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적인 게 저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 노란 머리. 평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주 간이배 밖으로 나왔구나. 예, 근데다가 피부는 또 얼마나 좋은지. 이뻤겠다. 잘 저는 먹었으니까. 쭉 보고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하러 갔는데 기가 죽는 게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멋있으니까. 정혜 씨가 그러면 기가 끝난 죽을 거야. 정도면은 왜 잡혀왔는데도 제가 보고 야, 이쁘긴 이쁘다 이러니까 중국에 갔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거의 뭐 샤론 스톤인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정복을 입고 중의를 달고 나서 야 너 진짜 멋있다 이 머리는 어떻게 한 건데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 제가 같은 여잔데 맞아요. 이왕이면 그냥 오늘은 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픈 얘기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근데 제가 진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 가고 싶은 거 있죠. 어머. 그래서 저로 그렇게 빠졌는데 저사를 하는 과정에 위에서 이제 다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제 저희도 경하게 이렇게 이제 제로를 해서 그냥 단련대로. 단련대 몇 년이요? 6개월이요. 단련이 길었어요. 집에서 놀았네. 자, 이어서 북한의 중심 평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1위. 와, 진짜 궁금하다. 이게 뭘까? 진짜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 평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범죄는 네모다. 엄청 규율이 세니까 웬만한 큰 범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저 뭘까요? 맞춰도 돼요? 예. 신호위반. 신도위반? 교통경찰들이 너무 예쁘니까 신호위반하고 그렇게 많이 제일 일어나지 않나요? 맞는 거 아니야? 예쁘니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차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절도겠죠. 절도? 네. 절도 많이 일어나요. 저도 핸드폰을 2번이나 잊어먹었었어요. 너무 빨리 맞췄나? 평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없어진 건데 나는 왠지 있을 것 같아. 혼인빙자. 결혼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갈취하는 거야.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이 생각은 재한이 오빠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재한이 오빠 컨닝했어요. 심지어 오빠가 나보고 혼인빙자 이래서 저는 올림픽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입 모양 보고. 혼인빙자. 올림픽 빙자. 결혼. 여기도 평양에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입 모양 보고. 근데 혼인빙자라 그러니까. 왜냐면 뭐 가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랑밖에 그러니까 감정밖에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범죄로서. 자, 정답 확인합니다. 평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범죄는 불법 체류다. 나 불법 체류 하나도 못 들어봤는데. 아니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양 출신이 아니고선 잘 모르는 얘기 있어요. 그렇죠. 아니 불법 체류라뇨. 평양에 뭐 남한 사람이 가서 사나요? 외국인이 많은 거예요. 외국인? 아, 그게 아니고요. 북한은 평양시 옆에인 그런 지방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양시에는 통행증이라는 거를 가지고 들어와야지만 숙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통행증 없이 완 사람은 진짜 불법 체류자? 이것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같은 나라인데 불법 북한 체류자가 사람끼리? 되네요.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법 체류라 그러네. 근데 같은 땅인데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평양이랑 지방은. 대부분 지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냥 조용히 살면 이렇게까지는 다 안 하겠죠. 근데 사기 협잡치고 도적질하고 협잡이 문제야. 그리고 대중교통. 평양에는 사람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많아요. 종기 얼 때만 타야 되니까 그때 그 짬에서 이제 지갑을 훔치고 가방에 이제 칼로 째서 엄청 피해를 많이 길다나니까 지방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중간에 궁금한 게 네. 그 지방의 친척들이 평양에 친척 집에 왔는데도 네. 친척 집인데도 숙박 그걸 써야 돼요. 네, 등록해야 돼요. 제가 평양에 2번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게 들어가려면 평양에서 승인번호를 줘야 돼요. 네. 그 승인번호가 오는 게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승인번호를 받아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서나 공민증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비자를 받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기자가 비자. 받아야 돼요. 한 주일에서 보름. 내가 만약 평양에 살 때 지방 사람들이 올라오면 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하철 제발 타지 말라고. 지방 사람들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보안원들이 이거 딱 그 옆에 지켜봐요 이렇게.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탈 때 평양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방 사람들은 뛰어넘지 않으면 탈 줄 몰라서. 이렇게 넘을까 말까 네, 하다가 그래가지고 신발부터 이거. 보안원들이 단속하는 딴 데 절대 안 갑니다. 지하철 밑에 딱 가서 그 계단 옆에 앉아 있으면 지방 사람들 딱 가려고 오세요. 증명서 보자. 딱 보고서 데리고 들어가서 벌금 뭘로 매기고 걸르는구나. 그렇게 딱 보내. 벌금 왜 매겨? 그러니까 이게 증명서 없으니까. 예를 들면 장사를 왔다. 무엇인가 하려고 왔는데 증명서 기일이 한 달 이상 초과를 못 합니다. 한 달 이내로 나가야 돼요. 최대로 한 달이에요. 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늦은 사람들. 네, 근데 좀 늦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들어오면 몇 개월 있으니까. 맞아. 불법 체류. 아니 그럼 평양에 있는 사람 지방 갈 때는 그냥 가고? 증명서를 떼가지고 가죠. 기차를 타야 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저희는요 평양이 아닌 지방에 가는 것도 통행증을 떼려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장 빨리 나오는 게 경조사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평양은 함부로 출입을 하지 않게끔 이제 그 내각 결정에서 이제 되어 있고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망했다거나 또는 국가 행사가 있다거나 뭐 과학기술적인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대학에 입학했다거나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평양시에서 이제 그 승인 번호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뭐 철도역도 본평양역에 내려라, 서평양역에 내려라. 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동평양역에 이렇게 지정해 준다고? 네, 지정해 주죠.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서 발급하는 지역마다의 통행증 개수가 각 군마다 발급이 돼요. 아, 그러면 그 한도를 정해준다는 거네요. 그 올 수 있는 사람을. 원래 정해져요. 그 외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면 평양에 친척이 있어요. 대사다 뭐다 하면은 승인번호라고 하는데 그냥 한간에서 누깔 해요. 누깔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두까지. 평양시에서 보내준 승인번호하고 이게 내가 떠나는 지방에서 보안소에서 받아오는 번호하고 딱 했을 때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가 누깔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있잖아요. 평양시 시민증 가지고 평성이나 남포, 강서, 원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벗어 못 납니다. 그래? 불법이에요. 개성에도 못 가냐고. 개성도 못 가요. 전방이니까. 못 들어가 개성도. 개성 공업지대는 남한과 접촉하는 도시여가지고 네, 좀 힘들어요. 근데 심지어 저 평양 시민증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못 들어오는 곳이 자강도입니다. 아니 근데 굳이 평양에서 왜 지방에를 가요? 언니! 아니 민희 언니 그렇게 우리한테 팩톡을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윤아 씨, 안 간대잖아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옵니다, 자강도. 안 간대잖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간대, 자강도에.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시우 씨, 시우 씨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윤아가 있는 자강도에 놀러 가겠어요? 놀러 안 가죠? 일하면 안 가. 아니, 평양에
거가 있는데 왜 국회 상권을 찾아요? 자강도 안 간대잖아. 내가요 10년 동안 그 전국을 다니면서 가면서 어느 도에서 5일 내지 6일씩은 다 묵었어요. 네. 그날로 돌아온 건 자강도밖에 없어요. 못하겠다야. 그렇게 음식 장사가 역전에도 많은데 자강도에서는 역전 없어. 역전에도 없어. 맞아요. 야, 그래서 무서워서 죽을까 봐 나왔어. 아니 그리고 제가 한마디 추가할게요. 북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강도 사람들이 제일 순진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권한의 행군 시기에 이제 강계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얼른 그 이미 사람이 자강도 사람들이에요. 인정해. 난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인정해. 난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자강도를 자강도라고 하면 자갈도라 그래요. 자갈도.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돌머리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자강도는 분명히 압록강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도 국경연선에서 다 살갔다고 밀수하고 들고 뛰는데 우리는 막 자력갱생 좋아하겠다고 막 강을 따라 턱갈리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머리 안 돌고 제일 순진한 게 자강도 사람들. 와 완전. 장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냐면 김정일이 여기다가 배급은 줬어요. 계속 고난의 시기에 배급을 안 줘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밀수도 할 텐데 계속 배급 주는 거예요. 자강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먹여주니까. 이거 깨질 못하는 거예요. 깨질 못해요 진짜로.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는데 우리 강유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웃지도 않고 뭐 자강도 간다면 왜 어땠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네, 저는 자강도나 뭐 이런 지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되게 범생이었거든요, 제가. 어머머머머머머. 근데 자강도에 감자가 큰 게 많이 난다고 했어요. 네 많이 그래서 나와요. 이렇게 큰 감자. 감자 큰 거 보러 가고 싶었는데 감자 큰 거 보러 가고 싶었는데 굳이 또 감자 보러 가기는 좀 못해서 안 갔습니다. 감자만 보러 가기엔 좀 부족한가요? 한 가지 이유로 가기에는 좀 네, 자강도가 너무 멀었어요. 난 자강도 사람들 좀 탈북했으면 좋겠어요. 5명만. 난 정말로. 자강도 사람들 좀 넘어와요. 자강도 사람들 좀 넘어와요. 도와줘요 좀 와서. 여러분 그 저기 장자강에서 수영도 잘하고 기니까 그 압록강 수영해가지고 좀 중국으로 넘어서 여기 좀 오시라요. 보다시피 여기 자강도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서 진짜 이거 모서리 먹느라고 죽겠어요. 송이도 나 진짜 좀 이렇게 성격이 세고 좀 싸나운 애가 하나 와가지고 걔처럼 좀 물어 뜯었으면 좋겠어요. 평양 애들 있잖아요. 걸른 거 보게 되면 딱 기분 나빠요. 아삭아삭 그 평양 사람들이 일할 줄 몰라. 뭐 임무를 주면 임무 수행 못해. 이제 우유를 주는데 몰래 이렇게 쏟아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유를 안 줘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우유를 먹지나 버렸다잖아요. 네, 매주 새롭고 신비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 이만갑에서는 사상 최다 평양 출신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네, 진짜 많다. 항상 뭐 평양과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할 때면 여기 계신 분들 막 열띤토록 막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제대로 평양과 지방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위험한 상견례 평양과 지방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 평양 살다 오신 분, 평양 출신 분들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크게 들어가요. 야 정말 많다. 야 완전 다 평양 노래. 순실이랑 많은 분들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지금 혼자 잘못 앉은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수실 언니 맞아요. 평양 말투예요. 저는 보통강 구역 락원동인데 지금 락원 구역으로 됐죠. 락원동에서 태어나서 이민학교 4학년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아버지가 이제 이군단 사령부로 오면서 이사 왔죠. 그래서 고등중학교는 항해북도에서 졸업을 했죠. 고향이 평양 태어났나 고향이죠 거기가. 우리 이명선 대표님은 아 나야 출征도 평양에서 했고 그렇죠. 해성구역 영동에서 했고 전기강 군사복무도 평양에서 쭉 다 했죠. 멋있어. 우리 대표님 완전 멋있어. 그 지금 여명거리 역세권. 역세권이야. 역세권. 자, 윤 박사
저는 이제 형제산 하당중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군에서 이제 7년 동안 평양시에서 복무했습니다. 평양에서 살았던 거죠? 네,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아니 제가 제보할 게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 경철이 오빠가 저 양강도 오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우리 양강도 개천에서 용났다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평양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그 빨리 말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짱이다. 저 열받아 갑자기 화가 나네요. 배신감이 들어요. 뭐예요 결국? 저 고향은 사실은 이제 양강도 배감이고요. 부모님들이 다 평양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13차 국제청소년학생 축전하면서 평양시 인구 축소했습니다. 하면서 조금 재 있는 사람들 이제 양강도 쪽으로 많이 추방보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그쪽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시면서 이제 친척들은 다 평양에 떨궈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군에 입대하게 된 것도 그 친척들도 오면 갔고. 근데 이 평양에서 살다가 소개된 사람들 있잖아요. 소개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방에 와서 정말 사람 못 살 것이다. 예, 그러면서 사람은 당연히 평양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맞고 병아리도 태어나게 되면 평양에서 살고 싶어서 피양 한다고. 맞아. 예, 그 소개민들이 그러면 어머니 따지면은 경철 씨는 평양 출신이 아닌 거잖아요. 태를 묻은 건 이제 양강도 배감이니까 오늘은 이제 지방편에 서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여기 이렇게 평양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보통강 구역에 어디 붙어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강도 총골안에 있을 때는. 근데 평양에 이렇게 아버지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보통강 운방울 신발을 자꾸 사오는 거예요. 신발. 그래서 그게 보통강 신발이라 해서 까치 신발. 아 보통강은 신발 만드는 데구나 이렇게 알았댔어요. 보통강 신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신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보통강 신발 공장이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모란봉구역. 모란봉구역은 그냥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노을이 예쁜 구역.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 모란봉은 노을이 붉게 타누나. 모란봉은 노을이 붉게 타누나.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아, 우리만큼밖에 모르시네. 근데 저는 아오지 쪽이거든요. 저희가 해령에서도 또 들어가는 완전 고란이에요. 아니, 진짜 어느 정도길래? 거기가 세천이라고. 아우 세천 알아. 정말 언니가 안 다녀본 게 외진 없어 완전.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 내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나한테 정말 칭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왔잖아요.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온 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대단하다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난 정말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같이 다 나란히 똑같이 다 앉아있고 아라씨 사는 동네는 정말 어려운 동네였다면서요? 저는 평양 사람 구경도 못 해봤고 아니 근데 김정일이 눈이 멀었나 보다. 언니를 옷가루 안 들고 간 거 봐. 이야 진짜 개천에서 용났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북한의 특성상 이렇게 사람을 급을 매겨놨는데 사람은 원래 다 똑같잖아요. 인간도 맞아. 똑같고. 맞아. 이렇게 지역 실수에 따라서 이렇고 저도 정말 이만갑 출연하면서 내가 살았던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한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당중앙에 실망이 커. 당중앙에. 저희 여러분, 저 미안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는 맞아요. 네. 다른 나라예요. 아니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평양은 이쪽에는 약간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막 카지노 많은 나라고 저희는 정말 아주 그냥 서가 풀 뜯어 먹는 데서 온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완전 열받아요 진짜. 아 그래도 지금 성희가 저보다 몇 배로 더 벌어요 지금은. 근데 그건 인정할게요 진짜. 아니 근데 평양 남자, 지방 남자가 이 피부 톤이 오늘에서야 제가 눈에 띄게 지금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솔직히 북한 남자의 어떤 상징, 북한 남자의 표본 그러면은 우리 정민우 중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강인함. 강일 씨랑 시우 씨 나오고 굉장히 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북한은 평양과 지방과의 남자들 그 피부 톤도 이렇게 다릅니까? 저도 태어날 때 아기일 때 완전 100살이 됐다고요. 완전 100살이 됐다고요. 와. 100살이었대. 원래 남자라면 그래도 이게 건강하잖아요. 나봐서도 건강하고 저는 맞아.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 나가면은 한개 중대 100명이잖아요. 그 100명 사람들이
북서수예요. 한 3, 4% 되는데 평양 이거 굳이 뭐 일을 시키면 일을 못 해요. 뭐 일, 야 임마, 야 이거 안 할래 너, 야 빠가 막 이거 막 때려놓고 있다가 일을 할 줄 몰라. 뭐 임무를 주면 임무 수행을 못 해. 일을 못 해봐서. 원래는 하였다면서요, 아까 백사. 아기 때 하였는데 그게 나라에다 살을 바치고, 예. 그다음에 나라에다 저 뭐 그 흰살을 바치고 뭐 이 저 까만 살을 받았는데 열심히 하고 막 그 고생의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실은 햇빛 많이 볼 때 뭐 선블럭을 발랐겠어요, 뭘 했겠어요. 우리 일을 많이 일하다 해서. 보니까 그런 거죠. 다른 게 있는 게 그 평양이라고 하면 도시잖아요. 그러면 농장 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의 일부가 가서 농장에 가서 많이 일하고 햇볕에 밑에서 많이 그럼. 일하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 스스로가 그냥 까매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5년 완전 5년 됐으면 밝아질 때도 됐지 이제는. 야 10년 군복무를 한 사람이 막 오늘 바뀌겠냐? 듣고 보니 그러네. 아니 여기 와서도 아 그래요 오빠 내 말 틀려요? 맞아. 아니야, 많이 하얘졌어 지금. 그래요? 어. 그래 맞아. 두번 주고 싶어. 많이 해줬대요. 많이 하얘졌다니까. 예, 피부톤은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평양시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제 우유를 주고 있어요. 새참 시간이라고. 우유를 하도 먹다 나니까 원래 이렇게 쏟아 버리거든요. 잘 안 근데 먹어요. 맛없어서. 예, 맛이 없어서 좋겠다. 참 미치겠네. 진짜 좋겠다. 평양에는 평촌구역에 그 콩우유 공장이라고 이렇게 건설돼 있는데 거기서 매일 이렇게 우유통을 학교에 배달이 와서 이제 거기서 우유를 꼭꼭 주는데 지방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평양 사람들은 콩음식, 콩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피부톤이 하얀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빠 진짜 거짓말 하는데 저희는 유치원에서 이 우유 빵빵 노래를 배워요. 지롱지롱 좋은 거리로 사랑이 외쳐주지요 하니 이 우유 빵빵 노래를 배워요. 근데 우리는 우유를 안 줘요, 솔직히. 근데 평양 사람들은 우유를 먹지나 버렸다잖아요. 이거 진짜 현실적 부정할 만한 이야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평양 남자들이 네. 손가방에다가 손에 여기로 말하면 뭐 스킨로션이나 그다음에 뭐 선크림, 그다음에 뭐 립밤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거든 한 게요. 평양에서. 립밤도? 네, 립밤도 남자들 쓰는 립밤이 따로 있거든요. 무색이라고. 다 준비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선 자기 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먼액이나 가을 추동 같은 거 나가요. 아, 나가요? 네, 나가게 되게 되면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수건으로 이렇게 다 가리고 오 마이 갓. 긴 밧줄 입어요. 팔이 탈까 봐. 되게 꽁꽁 닫아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스킨로션을 바른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해야죠. 남자들이 얼마나 피부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막 평양에서? 네, 화장품 챙기고 나가서 넘쳐져 뭐 뒤집어 쓰고 안 탄다고 아예. 아니 난 남자가 뭐 바른다라는 게 나는 상식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양에 올라가는데 뭘 바르는 거예요. 근데 뭘 바르니? 크림인지 뭔지 바른대요. 그리고 처음에 이 평양 애들 있잖아요. 걷는 거 보게 되면 딱 기분 나빠요. 아장아장 요래 그래요. 올려봐요. 어떻게 걷는데? 아 그러니까 한복도는 이게 야. 맞아, 평양 맞아. 애들 메가리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민희 화이팅!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걸으면 오해를 받아요. 근데 한복도 남자들은 총각 들어오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맞아. 이거 이렇게 웃지 마. 걸거든요. 이렇게 걸어요. 맞아. 이거 웃지 이렇게 마. 걸거든요. 근데 평양 애들은 요래 걸어요. 평양 사람이 이렇게 아 걷거든요. 이게 걸음이 왜 이러냐면 평양 아스팔트 도로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험하게 안 걸어도 총총 걸어도 예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돌이 맞고 산호 타고 이래야 되니까 사람들이 걷는 게 거칠어요, 되게. 아니 실시 한번 걸어봐요. 아장아장 걷나. 네. 실시 걸어봐요. 나 시우 봤어 그렇게 걷는 거. 아니 걷는 거 똑같이 걸을 거 아니에요? 걷는 거 평양에서. 엉클거리면서 걸어. 이거 봐봐 완전 사뿐사뿐하게 걷잖아요. 걷는 거 엉클거리면서 걸어. 이거 봐봐 완전 사뿐사뿐하게 걷잖아요. 정상적으로 저렇게 걷지 그럼 어떻게 걸어요? 정상적인데. 위력이 오빠 다시 한번 걸어봐. 동시에 걸어봐. 동시에. 시작. 팔이 다른데 팔. 딱 이게. 팔이 다른데 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높이 들어요. 위력이 이제 왔다. 네. 지방 사람들은 예. 무릎을 둔단 말이야. 네. 이렇게. 걸릴까 봐. 너무 빨라. 밑에 돌이 많으니까 뭔가 무릎을 바쁘고 네, 그럼 뭐가 여유가 없어. 아니 위력 씨는 걸음에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어. 원래 남자들이 이제 위력 오빠처럼 걸른 게 여자들은 그걸 매력 있다고 봐요. 오 마이 갓. 박력 있지 박력. 맞아요. 되게 팩트예요. 그 자강도나 량강도나 이런 데는 그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치고 걸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래서 해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걸어야 돼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날이 오스모스 이렇게 어두울 때요. 이때 이렇게 정신줄 놓고 갔다가 쫙쫙 넘어져요. 그냥 막 무릎 밀고 얼굴 밀고 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있으면 이렇게 딱 넘어서 가고 여기 또 돌 있으면 미끄럼도 많아. 비 오는 날엔 물 웅창이 많아요. 맞아, 그럼 맞아. 이렇게 탁 넘어져야 돼요. 높이 걸어야 돼. 무릎을 높이. 걷는 게 일이에요, 우린. 도로 포장이 행운이고. 문제네.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우리 뭐 평양과 지방 정말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면 보여주세요. 평양 남자는 눈빛으로 고백한다면 지방 남자 이위력은 내모로 고백한다. 몸짓으로 고백한다. 몸짓 100%다 이거 100%. 이거 100%야 몸짓.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몸으로 무조건 고백한다. 아까 걸어가는 거 보니까. 오 맞아 맞아. 몸짓이다 100%다 이거는. 아. 반대로 지방 남자 이력은 이벤트로 고백을 한다. 이벤트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딱 길을 걷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장미꽃을 하나 싹 꺼내서 주는 거야. 아니면 촛불 같은 거. 이위력 씨의 력자가 저게 힘력자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그 박력, 뭐 남자하면 박력이다. 이게 좋아. 그 힘 과시하는 거를 의외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위력은 박력으로 고백한다. 강력으로. 자, 정답 확인합니다. 평양 남자는 눈빛으로 고백한다면 지방 남자 이위력은 노숙으로 고백한다. 이게 뭐 이렇게 돼서? 노숙으로 고백한다. 이게 뭐 이렇게 돼서? 왜 저래 반응들? 왜 알아? 왜? 저게 뭔지 알아요? 아 뭔지 알아요 저게? 알아요. 알아요. 그 소주 한번 위로가 두부 한번 사고 가서 맨날 죽 튀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집 앞에. 여자친구 집 앞에. 있잖아요. 거짓말 안 돼. 저렇게 최악이다. 노숙하면서 뻐꾸기 소리를 거의 노래하다시피 해요. 우리 옆집에 윤학연이네 살았는데 아니 어떤 오빠가 와가지고 3일 동안 밤새고 뻐꾸기를 부르는 거예요. 소주 한 병 끼고 오고 뻐꾸기 날리고. 에이 우리 위력은 그런 애가 아니야. 설마 그 자 위력 씨. 노숙이에요? 자 노숙이 무슨 말입니까? 며칠 동안 어디서? 내가 이거 얘기해도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말해요. 맞는데? 세금 찾네. 맞네.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는 이게 범죄입니다. 수도권죄로 이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 당시에는 제가 했는데 그때 내가 가진 게 그 열정밖에 없다 보니까 소주 맞아요. 오빠 많이 맞아서 위력이 없잖아. 아, 너무 잘하는데 농태기 2병 차갖고 그 하모니카 주택이었는데 제일 길 옆이에요.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아침이면 까나 짭짭해. 며칠이야? 3일. 어떻게 잘하지 이렇게? 와 대박이다. 많구나 그럼 이런 분들이. 3일이요? 네, 3일을 제가 노숙을. 아 근데 그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둘랑달랑하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이렇게 승인해주면 안 된다. 이 집안에서 뭐 내부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냥 무시해요. 계속 무시하다가 3일 날에 그 엄마가 동네 망신스러워서 너는 안 되겠다. 들어오라. 이렇게 해갖고 니 왜 이렇게 그러나 하니까 내가 죽을 만큼 좋아하니까 좀 승인해 주시오. 무릎 꿇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망신스러워서 내 승인해 준다고. 동네 망신스러워. 그래갖고 교제로 허락해서 몇 개월 만에 한국에 왔죠, 저는. 잠깐만. 같이 왔어요 한국에? 뭐 혼자 왔죠. 한국에 와서 그 친구가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보이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그리고 만나면 그날에 만날수록. 내가 또 한국에 간다라는 걸
마음 같아서는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 길이라는 게 살 수 있는 길인지 죽을 수 있는 길인지 그 누구도 몰라요. 미력이 오빠 멋있다. 근데 위력이는 노숙하니까 그나마 봐줄만해요. 왜? 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강냉이 밭에 숨어 있다가 슉 나와요. 나 기다렸다가 강냉이 밭에서 쭉 나오더니 글쎄 막 뿌리까지 달려져 있는 그 꽃 있잖아요. 막 들고 가고 그러다가 나 이렇게 딱 줘요. 여기 막 뿌리 떨어져. 아니 오빠 근데 여긴 되게 수수해요. 저희는 있잖아요. 그 벌집 있잖아요. 이런 벌집을 갖고 와가지고 벌집을 줘? 아니 벌집 꿀이 뚝뚝 떨어진 벌집을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도 고백하다가 벌이 따라와가지고 여자 이웃이 그렇게 따가지고 까무라친 적이 다 있어요. 선물로. 선물로. 아버지랑 잘 보이고 싶으니까. 네네네네. 아니 꿀이 아니라 벌집을 줘. 대단하다. 아, 제 친구는 네네. 그냥 여자 친구한테 고백하다 동상이 걸린 적이 있거든요. 오. 여자 친구를 산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겨울이에요. 그 뭐 영화랑 그런 게 있으니까 나랑 사랑하는 거 막 이러고 나무로 치고 이런 게 있어요. 막 나랑 안 살아주면 죽겠다 그래요 막. 사랑하겠는가? 사랑하겠는가? 대답하겠어. 넌 오직 내 심장 속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철쭉꽃이야. 알겠는가? 보고 배운 게 그건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제일 따뜻한 데가 강원도예요. 제일 추운 데가 양강도하고 저기 라진 쪽, 온성 쪽 위쪽이에요. 근데 그 함경북도 온성 쪽에서 깊은 산골에 데리고 가 봉우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다 할 때까지 안내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남자가 처음에 그렇게 말하고 틀 딱 차리고 딱 이러고 있었는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하나도 떨지 않는 거예요. 내 너를 절대로 나한테 고백할 때까지 안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밤새 거기서 딱 움직이지 않고 딱 가만히 있은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동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바빠갖고 먼저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랬는데 혼날에 술 먹으면서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냐. 그러니까 그 지방 남자들이 평양 남자들처럼 뭐가 보가듣는 이런 기회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 이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만큼 마음에 속은 깊어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유일한 사랑 표현이었던 거지 이상하거나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요즘엔 한국 드라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저희만큼이나 충격적으로 듣고 계신 평양 남자 앞에 두 분 대표적인 두 분 있잖아요. 눈빛으로 고백하신다는데 어떻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뭐고 옛날부터 여자하고 고양이는 실어준 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실어주는 쪽으로. 여자는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 달달 달래주면서 남겨야지. 어쩌나 선수. 여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으로 뭐 이제처럼 교환한다는 게 흔히 이거 지철을 타고 가다 만났거든요. 특히 지철 타고 가는데 엄청 딱 내 스타일 같은 여자가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따라가죠,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다가 뭐 이제처럼 사람이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감각을 느끼게 되면 그 뒤로 돌아보잖아요. 그럼 눈으로 푹 웃어져요. 그럼 눈으로 푹 웃어져요. 그럼 여자도 보고 따라 웃어요. 그다음에 아 이건 뭐지? 하고 그냥 따라가가지고 나란히 서 있다가 그냥 어디까지 가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눈으로 춤받아 눈을 한번 착 이렇게 친구대요. 그럼 이제 똑같이 친구대죠. 그럼 아 이거 만나자는 소리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뭐 만나고 뭐 이렇게 사귀죠. 그리고 뭐 생일 때 되게 되면 뭐 꽃다발이나 여자들만의 무슨 이거 정품 같은 것도 선물해주고. 아 로맨틱하다. 아니 근데 지금 시우 씨 말씀하시는 중간에 놀라운 멘트를 들었어요. 뭐요? 남인희 씨가 저 이번엔 내려요. 저 여기서 내려요 뭐. 이게 한국 광고에 맞아. 있었던 건데. 아, 그걸 한국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지. 아까도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시우 씨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같이 웃어준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버스에서 따라온 남자가 있어요. 집까지 너무 무서워갖고 앞에 가는 현명한데 부탁했어요. 저 사람 좀 맡아달라고. 저 따라온다고. 그렇게 해결하고 진짜로 너무나도 깜짝 놀랄 것 같아.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아니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강유 씨는 어떻게 고백해? 제가 먼저 자세히 예의주시를 하죠. 하면 네 저를 보면서 자주 눈을 마주치거나 뭐 3번 이상 마주치면 관심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착각 현상도 많이 일어났고 했는데
저희 권상우나 뭐 박시우 되게 핫하게 막 네. 나왔었는데 그때 권상우처럼 막 춘테레식으로 뭐 틱틱대면서 춘대래. 네, 춘대. 아, 발음이 네, 아직 네, 정확하지 못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야, 뭐 이거 가져 뭐 하면서 막 대주고 챙겨주지 않고 하면 네, 까이기가 일쑤였고요. 박시우처럼 자상함에 뭐 정상을 번다 뭐 이 정도면 여자한테 엄청 인기가 많고 박시우는 내 스타일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네. 그러면 본인은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순수했던 그 시절에 연애담을 지금 처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약처병일 때 제가 여자를 사귀었었는데 약초병. 약초병 그 와중에 야, 그것 때문에 진짜 산삼 난다. 먹겠구나. 네, 거백은 제가 배고차로 가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그 여자가 간다는 걸 알고 저 따라갔어요. 약초병 하니까 약초 캐러 안 가고 따라갔어요.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자전거를. 상속자들에서 이런 대화를 봤었어요. 나도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나는 좋아해. 네. 그걸 진짜 막 10번 연습하고 막 그걸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했어요. 했는데 네, 다행히도 못 했어요. 그래서 오, 다행이다. 평양 남자가 그 밖의 지역에서 그 말투로 좀 약간 먹히는 게 있어요? 뭐 일단 평양이라는 내 고향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고 뭐 지방 여자들이 뭐 평양에 시집 가는 걸 되게 선호하고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고향 뭐 이런 스펙을 가지고 네, 접근을 하고 되게 빠른 눈치로 네, 촉감하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죠, 제가. 야, 근데 종현 씨, 이 평양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럼 위력 씨처럼 노숙으로 이렇게 막 방해를 한다거나 이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평양에서는? 아, 평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평양시 사람이 같은 평양시 여자를 밖에서 이제 뭐 2, 3일씩이나 이렇게 막 노숙을 하면서까지 그치. 뭘 자기 사랑으로 만들어 갖다 하는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같은 평양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대신 지방 사람이 평양에 올라와서 이제 통행증이 없고 이자처럼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방 남자들은 평양 여자를 걸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빠른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착해 보이고 이런 여자들 아, 넌 진짜 내 스타일인데 좀 사귀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이제 예, 또 단련대도 보내고 자기 그 지방 거주지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일이 엄청. 네. 이게 지방 사람들만 나쁜 놈으로 만드는데요. 제가 또 역으로 평양 놈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평양 놈들이 아까 내가 평양 남자라는 그 스펙으로 여자를 꼬셨다고 하잖아요. 네. 지방 여자들은 평양에 시집 가고 싶어해요.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나랑 사귀고 그래서 나랑 같이 결혼하자 하게 되면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 여자친구네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배고플 때 거기 가서 그냥 배고픈 것도 밥 다 얻어먹고 그리고 그냥 제대할 때는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저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 있냐면 내가 아는 형이 제대되기 전에 이렇게 평양 사람들이 하면 군사복무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도적질해서 가져오거나 하게 되면 맡겨놓고 그래서 돈으로 받고 배고픔 가서 먹고 그런 개인 집들이 다 있어요. 망집. 맞아. 거기 그런 군사복무 생활하다 보게 되면 거기 주인집에 딸이 있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양 남자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막 찔커먹는 놈들도 있고 어떤 남자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가지고 제대되기 전에 인사하러 갔는데 주인집에서 부모들이 남자한테 술을 가득 먹여가지고 아예 들여놓고 자기 딸을 깡쪽에서 눕혀놔요. 결혼시키려고. 네, 그래서 평양 남자들이 잡혀가지고 지방 내려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평양 남자, 지방 남자 나눠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방법에서 좀 약간 대립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뭔가 서로 뭐가 옳다 그러다보다도 그럼. 약간 평화롭게 마무리하자면 커피로 따지면 약간 평양 남자가 라떼라면 예, 지방 남자는 에스프레소 같은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맞나요? 아, 약간 맞아요. 근데 제가 그 평양 남자를 만나면서 라떼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타크 협회 전 회장이었는데 아들이랑 저희 삼촌네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남자처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막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거기다 제 심장이 튀어날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베토벤을 그 피아노로 치는 거예요. 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환각 증상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부드럽고 되게 잘생기고 뽀송뽀송하고 너무
아직까지 지금도 쿵덕쿵덕 막 심쿵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방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저렇게 위험하게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아니,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저희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양보해달라고 무릎 꿇고 야, 그런 이런-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로 존재의 이유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지방에 계세요. 아,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냥 좋은 예라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함경북도 해령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제 평안도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강계시에서 교환소였는데 아버지가 2년을 쫓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군간일 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격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막 이렇게 탁 막 강하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영애동무 하면서 우리 같이 정말 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보자요 하면서 막 길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싫다 그랬대요. 근데 2년을 막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준주 할머니를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꼬신 거예요. 내가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줄 테니까 손녀딸 나한테 주라. 그 할머니가 모셔주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야 이거 뭐 할머니 모셔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나보다가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솔직히 우리 양강도에 있는 우리 북쪽 지방 남자들은 되게 마음이 되게 깊어요. 막 이렇게 뭐 맞아, 고백할 인정. 때는 거칠게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속이 진짜 깊은 진국 같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그렇죠. 사실 뭐 지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선입견 편견들도 있었고 예. 알다 보니까 또 좋은 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자강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여자가 저밖에 여기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혼자 대표로. 네, 보다시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강도에. 그렇죠. 네. 믿을 만 남자 3명 다 지금. 자강도는 그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맑기로 그래서 강계 미인이 많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 예, 이렇게 굽이굽이 가다 보면 그 산세명, 약수터나 뭐 이런 게 도랑이 흐르고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그냥 내려서 앵두 따먹고 다래도 따먹고. 야 최고네 예, 진짜. 그러니까 뭐 도시도 물론 좋지만 자강도도 정말 아름답고 삼천리 금수강산이지 않습니까, 자강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어디 가든. 통일되면 인기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자강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정말 가보고 싶어요. 네, 꼭 오십시오. 네. 어떻게 막 모든 여기가 기승전결 평양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평양만 개발이 되고 평양 사람만 이렇고 지방 사람만 이렇고 저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